안녕하세요.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. 오늘도 제가 아주 화사한 의상으로 방송 찍고 있어요. 제가 요즘 닥콘스쿨 지역 분석 강의 자료를 만드느라고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거의 12시간 이상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엉덩이에 지금 막 종기가 날 지경이에요.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강의 자료 만들고 지역 분석을 막 분석하고 막 한 땀 한 땀 그리다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전국을 한번 또 싹 훑고 주기적으로 계속 훑으니까 시세 조사하면서 이 지역 변화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 지역이 막 바뀌어 있거든요. 하다 보면 예전에 여기 없던 아파트가 들어오고 없던 어떤 상권이나 병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입지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제가 여기 이 동네 이렇게 변했구나 저 동네 저렇게 변했구나 또 공급이 막 부족했을 때 봤을 때랑 공급이 또 많았을 때 봤을 때랑 막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제가 강의 할 때마다 매번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.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만들고 분석을 했던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A 지역, B 지역, C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이 A 지역이 굉장히 투자 메리트,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A 지역보다는 현재는 B 지역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죠. 또 시간이 또 지나면 A 지역도 아니고 B 지역도 아니고 이 C 지역,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C 지역이 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흐름을 되게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때 투자할 지역, 그때 가치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역시 이 부동산 지역 공부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구나.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여다봐야 그 지역의 변화도 알 수 있구나.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런 그때 분석하는 거나 보는 눈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 아닌 이런 꿀팁 이런 거 드리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. 뭐냐면 우리가 거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거긴 안 돼. 거기는 못 사는 동네야. 거기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거기 싫어해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평촌 사니까 평촌에서 평촌 중심이 있단 말이죠. 학원가 있고 학군이 되게 좋은 이런 동네인데 여기 좀 낡았어. 되게 구축이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죠. 지도 보시는 것처럼 지도 잠깐 볼게요. 중앙공원 있고요. 입지가 되게 좋은 게 중앙공원 있고 여기 한림대 성심병원 있고 평촌역 범교 여기 상권 쫙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기 학원가 있고 먹자골목에 요 인근에 굉장히 초중고가 되게 학군이 좋은 그런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 않고 이 동네를 벗어나면 평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단 말이죠.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바로 길 건너 여기 호계동이 있어요. 호계동. 그럼 여기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딱 지나가는데 이 외곽순환도로가 이 밑에 도로가 10차선이 넘는데 누가 건너가? 여기 옛날에 뭐였냐면 다 시장통이었단 말이죠. 시장통이고 막 원룸촌이고 막 차 들어가면 막 엉키고 이런 데니까 아무도 안 갔어. 근데 그럴 때 여기가 분양할 때 평촌도시 마이파크 분양할 사람들이 평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죠. 거긴 안 돼. 거기 호계동이고 학군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. 그러나 막상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어지면서 주변이 막 다 좋아지고 주변에 막 재개발 이루어지고 건너편에 또 막 재개발해서 막 들어오고 하면서 어느 나가서 보니까 어때?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어? 깜짝 놀라는 거죠. 일단 도로가 달라져요. 예전에는 차가 막 왔다 갔다 해도 좁은 그런 도로에서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상권이 바뀌잖아요. 상권. 그 옛날 장사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나가버리고 새로운 상가, 신축 상가들이 들어오고 옛날 구축 상가들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반짝반짝 간판 새로 달린 그런 상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동네가 바뀌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 이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면 이 10억이 들어오는 사람들이
공부를 잘 많이 시키는 그런 학교를 비롯한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 학군도 바뀌는 거란 말이죠. 이런 식으로 내가 등잔 밑에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게 평촌 사람들이 무시했던 호계동이 저렇게 막 바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 동네 안 돼.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. 그 동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.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과 구축 얘긴데 우리가 신축만 좋아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신축 단지가 막 있으면 당연히 거기가 인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기존에 살던 사람은 뭔가 새로운 데 이사 가기를 되게 싫어하죠. 그런데 인근에 뭐 새로운 택지주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정말 새 아파트 굴락이 생겼다든지 새 아파트 벌써 한 대단지 3개만 생기면 입지가 바뀌잖아요. 제가 아까 여기 호계동 얘기한 것처럼. 그러면은 신축이 막 들어와서 거기가 막 편의시설 생기고 상권 빠딱빠딱한 거 들어오고 그러면 학군도 좋아지고 이러면 누가 먼저 가요?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간다는 거죠. 그러면 기존에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가 최고인 줄 알아. 구축인데 최고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막 새 아파트가 생기고 옆 동네 택지지구가 막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러면 또 그 동네만의 또 새로운 그 미니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동네가 가장 또 인기가 많은 동네가 돼요. 물론 이 학군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학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학군에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. 젊은 세대라든지 신혼부부 아니면 아이와 학군과 상관없이 이제 자녀를 다 키운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그런 자연과 어떤 신축 아파트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따라서 이사를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구도심이 생기고 신도심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구도심이 대장이었지만 신도심이 대장이 되는 이런 흐름이 또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.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 거야. 하나 들어왔어.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만 봐가지고는 사실 그 동네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2개 들어왔어요. 2개 들어와가지고 막 분양해서 완판했어. 그러면 일단은 그 인근에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. 제가 춘천에 작년 봄에 춘천 후평동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막 새 아파트들이 한두 개 들어왔는데 입주하기도 전에 벌써 앞에 상가가 쫙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와 있었냐면요. 스타벅스가 들어있더라고요. 제가 보면서 야 역시 스타벅스는 이 동네가 부자 동네가 될 거라는 걸 알았구나. 그래서 벌써 스타벅스가 해가지 벽돌 건물로 예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. 제가 스타벅스가 역시 상권 개발을 최고구나. 입지 최고구나. 우리가 그 지역을 모르면 스벅 어딘지 찾아보라고 한단 말이죠. 스벅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스벅 주변에 부촌이 형성된다.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지만 이게 농담 아닌 진담인 게 정말 스타벅스가 생기는 자리는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지역 뭐 거기가 구축이었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 이런 지역들은 상권이 변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동이 되는 거예요. 이동이. 그래서 입지는 되게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신축이 대세다.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. 신축이. 맞죠? 신축이 대세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축의 좋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축에 살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신축이 대세인데 그래서 이 구축은 안 돼.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구축 안 돼. 나는 이제 구축 안 사. 구축 안 볼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간감히 여러분도 잘 따져보시면 제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하다가 쭉 따져보면 공급이 없는 지역, 공급이 많은 지역은 이미 신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의 효용성을 안단 말이에요. 좋은 점을.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한 지역은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집이 필요한데 신축이든 구축이든 집값이 오르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구축이 있단 말이죠. 굉장히 오래됐지만 입지가 정말 좋아. 그래서 사람들이 저 신축 가고 싶지만 또 한 단계 B, 2단계, 3단계 B급, C급의 구축이지만 되게 오래된 구축이지만 입지가 너무 좋아. 그럼 여기도 삶의 편의성이 되게 좋으면 이 아파트도 오른다는 거죠. 왜?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. 신축이 오르고 1군이 오르고 그 다음에 2군이 오르고 그 다음에 3군이 오르는 시장이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축 위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지만 일단은 신축이 많이 올랐다. 그러면 2군도 보는 거고 2군이 그다음 올랐다. 그러면 3군 중에서도 굉장히 똘똘한 구축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공급 부족에 따라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.
그 다음에 정말 안 오르는 아파트 있단 말이야. 안 오르는 아파트. 왜 내가 산 아파트만 안 오르나 막 생각 많이 해요. 내가 정말 잘못 산 경우도 많지요. 많지만 대부분 내가 정말 잘못 사지 않았는데 왜 주변에 여기만 오르고 난 안 오르나.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. 도로를 쭉 타고 그 도로 안쪽으로만 오르고 그 도로 밖으로 하나도 안 오른 지역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제 지방 여러 군데 막 다니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말을 들어 뭐 여기 있다.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블럭 요까지는 막 올랐어요. 근데 그 블럭 딱 넘어가면 여기까지 안 올라요. 마찬가지로 지역도 그래요. 우리가 서울 수도권 막 분위기를 탈 때도 서울 막 올랐고 막 일기 신도시 막 오르고 그래서 막 제가 부천까지 가봤고 이제 밀려 갔죠. 부천까지 갔다가 딱 부천 넣으면 뭐예요? 부평이거든요. 부평 거기 경계선, 부평이 인천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부평까지는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. 부천까지 딱 멈췄더라고요. 근데 길 하나 사이인데 참 신기하다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안 올랐던 부평이 지금 올라요, 안 올라요? 부평? 많이 올랐죠. 많이 오르고 있죠. 뭐 재개발 이슈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오른 것들이 좀 막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공급 부족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런 거죠.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죠. 때와 시기가 다 있다는 거죠. 결국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뭐 중요한 거죠. 매도든 매수든. 근데 내가 정말 잘못 사지 않고 정말 괜찮은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뭐냐면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.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거죠. 뭐 얘가 끝끝내 계속 가진 않아요. 그죠? 가다가 멈추겠죠. 왜? 공급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아니면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멈추겠죠. 마찬가지로 끝끝내 하락하는 아파트 있어요. 제가 그래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. 막 5억 6억 하던 게 뭐 3억까지 떨어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 7억에 분양했는데 뭐 대형 평수 7억에 분양했는데 뭐 한 4억 3억 5천 뭐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들 되게 많단 말이죠. 이걸 보면 야 얘 진짜 안타깝다. 여기 분양받는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.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부동산은 내가 정말 잘못 샀거나 정말 아닌 입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래도 좀 괜찮다, 준수하다 요 정도 갖고 있다면 저는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걔가 맨날 추락하지 않아요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 속담이 딱 맞는 게요. 어느 순간 걔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지지 노선이 있어요. 그 마지막 그 선이 있어요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그 선이 있어요. 정말 그게 바닥이죠. 사람이든 뭐 아파트든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다시 에너지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달라진다는 거죠. 지금이 1군이 갈 시기냐, 2군이 갈 시기냐, 3군이 갈 시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. 뭐 거기 안 돼 이런 거 없고 또 때가 오면 거기도 되는 거고 또 그런 거죠. 뭐 신축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입지 좋은 구축도 오는구나 그런 게 있는 거고 입지는 변한다는 거죠. 또 뭐예요? 안 오르는 아파트, 저평가된 아파트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죠. 결론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뭐 똘똘이든 뭐 준똘똘이든 정말 내가 샀단 말이죠. 샀는데 잘못 투자한 경우 있어요. 그럼 그분들이 버티면 되는데 대부분 다 못 버티고 다 팔고 나오면 올라요. 그래서 집은 파는 거 아니야. 우리가 막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흐름이 계속 오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요즘 제가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잘못 샀네, 뭐 아니면 너무 꼭지에 샀네, 너무 내가 산 아파트면 안 오르네,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겠죠. 내가 대안이 있잖아요. 뭔가 이보다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이 있다. 그러면 이거를 손해를 나더라도 손절매를 하시고 대안으로 옮겨 타시라고 해요. 대안이 없고
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. 그러면 그냥 건디시라고도 해요, 저는. 물론 그때그때 케이스 대 케이스로 지역이나 그 사신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, 그 지역의 흐름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굳이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 상담 안 하셔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 오실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좀 버티면 되겠구나. 아니다, 이거는 버텨도 될 일이 아니다. 내가 오래 기다려야겠구나.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. 이러면 손절매해서라도 팔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지역으로 옮겨 타야 되는 전략도 필요하구나. 이런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주제로 고정관념을 깨라.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파트는 계속 바뀐다. 그리고 입지는 계속해서 바뀐다. 고로 지역 공부는 꾸준히 하셔라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